이제 챗 GPT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공시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적어도 25%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관련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보면 다시 시장이 좀 살아나가고 테마가 살아나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생겼을 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아까 챗 GPT 이거 얘기해 주실 때 이게 구글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거는 때문에. 그 구글의 약간 검색 능력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을 시장이 좀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 어쨌든 나온 대답 자체가 제가 보더라도 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드도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한 업종에서 어떤 한 서비스가 1등을 달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치 이제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1등을 바라는 것처럼 저는 한 업종에서 한 기업만 그렇게 너무 부각되면은 그 산업에 발전 없다고 봐요. 라이벌 기업들이 두세 개씩 있어서 경쟁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구글이 이번에는 바드가 좀 뭔가 미끄러졌지만 걔네들은 알파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실수를 계기로 뭔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거라 보고 있어요. 구글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시장을 이제 차지했죠. 보니까 무슨 뭐 100만 명 될 때가 뭐 모든 웬만한 SNS보다 가장 빠르다고 유튜브보다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을 선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서비스의 질로 승부할 거기 때문에 구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밀린 건 단기적인 이슈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어떤 기업인데요? 또 아마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챗GPT가 인공지능으로 좀 산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좀 커진다고 하면 아까 삼성을 좀 좋게 보신다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램의 수요나 반도체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연관을 좀 보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걔네들이 1등이니까. 1등이고 압도적인 1등이고 물론 이제 인텔 같은 애들이 미국에서 밀어서 따라 뭐 잡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거기서 삼성이 또 지금처럼 치킨 게임으로 가격 밀어가지고 생산 계속하고 가격 계속 떨어져도 우리는 버텨. 니들은 힘들어 몰라. 그건 니들 사정이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모르죠. 삼성전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디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치킨 게임 할 때 생산 안 줄인다고 했을 때 항상 하던 거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거에 그 모바일에서 그 갑자기 램 소요가 늘어가지고요. 맞아요. 삼성이 빵 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거 챗GPT가 이게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쇼크는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겼을 때보다 챗GPT 이게 때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진짜로. 그 정도 그리고 좋게 보시는 거예요? 놀라실 정도로? 네.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개념적으로만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엄청난 검색 능력으로 당장 답을 받을 수 있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사실 거기에 되게 놀랐어요.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개념화시켜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도 뭔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예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개념인데 드디어 이게 뭔가 현실화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 로봇에 이제 심기만 하면 그렇구나.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님 인터뷰할 때 메타버스는 상대적으로 좀 좋게 아주 막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딱 중립이었어요.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확 산업적으로 이제 뭔가 보여주는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요, 진짜 온갖 잡주들도 다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 정말로 얘가 인공지능과 이제 챗 GPT와 이런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거와 관련된 매출이 최소한 그 회사 매출 전체의 25% 이상은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련주예요. 정말 뭐 사돈의 팔촌이 뭐 이거 한다더라. 뭐 우리 아들이 이거 해. 뭐 회사 대표 아들이 이거 하는데 회사 대표 아들이 뭐 이걸 전공했는데 뭐 회사로 영입돼가지고 이걸 고민해본다더라. 아니죠. 그거는 고민이 이제 시작하는 거고 숫자가 지켜야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챗 GPT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공시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적어도 25%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관련주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보면 다시 시장이 좀 살아나가고 테마가 살아나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생겼을 때
되어 있는 기업들,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그 메타버스도 네. 사실 엄청 날아갔다가 네. 엄청 많이 꺾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관련주도 진짜 조금만 얽혀 있으면 다 올라갔다가 맞아요. 꺾였는데 그게 한 번 더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걔네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25%가 아니니까. So what?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오 메타버스 뭔데? 이러고 일단 돈 넣어. 막 때려놓고 옛날에 유비쿼스 때 그랬어요. 유비쿼터스 세상이 옵니다 그럴 때 저게 뭔데? 그냥 막 이렇게 하길래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아무도 유비쿼터스라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인공지능 그 ETF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무서워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감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원 많이 해가지고 일반 분들은 뭐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일반 뭐 자산관리 쪽 이쪽이 많이 사람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 실적을 잘 보시면은 이제 IT 쪽을 되게 많이 늘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데 저기 르네상스 펀드나 이런데 이제 제임스 시먼스 같은 분들은 그냥 HFT 돌려가지고 하이프리퀀시에서 0.0001초마다 한 번씩 막 매매를 해버리고 그거 수익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202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실적이. 그래서 이 형님이 몇 년 전에 연봉이 2조였는데 이번에는 한 10조 될라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와 2조요 연봉이? 네. 그쪽에서 그렇게 보면은 연봉 최상위를 한 20명을 쫙 보면은 제임스 시먼스 이런 분들이 뭐 퀀텀 펀드 하는 분들, HFT 돌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위에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막 기계로 막 0점 몇몇 초다 매매하는데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걸 과연 바랄까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미 우리는 IT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원도 잘 봐야 된다 봐요. 전략적인 감원이죠. 네. 저는 오히려 무섭죠.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는 벌써 진짜 1억 명인가 막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 20불인가 네. 내서도 쓸 용의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며칠밖에 안 되는데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한 5분씩은 네.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메타버스도 그렇게 날아갔었는데 네. 진짜 인공지능 관련주는 이거 진짜 좀 한동안 갈 수 있겠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메타버스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긴 많았죠. 네. 근데 메타버스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기존에 다 있었던 것들, AR, VR 기기 같은 것들. 근데 결국 걔네들이 성장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생각해보면 뭐 메타버스가 성장해서 잘 돼도 필요하고 챗 GPT가 발사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약간 리바이스 청바지 전략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래서 좀 삼성전자 주가가 흐름이 좋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것 발전을 받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주구장창 이해하고 사실 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그때도 업종 물어보시면 IT. 일단 우리는 IT 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때 MSCI 말씀을 드리면서도 했을 거예요. 전체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보면은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40-50%는 된다. 그러면은 뭐 하겠냐? 당연히 일단 외국인들 우리 들어올 때 삼성전자 사놓고 본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그랬잖아요. 네. 그때 달러 인덱스 되게 셀 때잖아요. 엄청 높을 때. 그래서 제가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했었고. 한국 주식 사라고 하셨고. 그쵸. 네. 그때 이제 환율 높으니까 지금 빨리 원화로 교체하라고 했었고. 그것 관련해서도 고맙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엄청 좋았죠. 환율 쭉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요즘에 좀 칭찬한다는 느낌. 그때는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살아있구나. 네. 저런 느낌. 그러시군요. 이게 정말 앞으로 정말 이렇게 좀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좀 낙관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좀 이렇게 흐름이 또 이렇게 바뀌니까 정말 또 기대가 되고 네. 힘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2000년도 초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2003, 4, 5, 6, 7년도 4년 동안 랠리가 나왔어요. 네. 그때 지수가 우리나라 4년 랠리가 나왔어요. 4년 랠리가 나왔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2007년도까지 날라갔어요. 3, 4, 5, 6, 7, 5년이네요. 날라갔어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거의 200~300% 코스피 기준으로.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때 갖다 놓으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죠. 당연하죠. 지수가 3배가 날라가는데 근데 그때 개인들 완전 박살났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2002년도부터도 지수가 계속 밀렸어요. IT 버블 이후부터 계속 밀렸어요. 근데 2002년도에 우리는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했지만 2002년도 계속 앉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2002년도 3년도 그 초반에 이제 미국과 이제 이라크가 전쟁을 합니다.
둘이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사스였나? 그것도 터지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사실 지난번 코로나 때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지 이제 우리 한참 어려울 때 제가 그때 다이어리를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더라. 이유가 없더라. 왜 올라오지? 근데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물렸었던 분들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내 원래 그 가격대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줄어들고 딱 내 금액대로 올라오니까 주식은 꼴도 보기 싫다. 다 매도한 거죠. 이제 한 10% 안쪽 들어오면 이제 손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더 사야지 웃기고 있네. 야 말이 되냐? 우리나라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올라가? 이라크 전쟁이 안 끝났고 이라크 전쟁이 터졌으면 당연히 유가가 그때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모든 게 다 비슷했어요 그때. 비슷하네요, 진짜. 그래서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나중에 하다가 한번 훅 꺼졌던 점이 있었거든요. 한 10%? 그분들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럼 그렇지. 이거 끝났네. 뭐 그때도 막 얘기했다. 데드캣 바운스 뭐라고 하죠? 하여튼 온갖 얘기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오버슈팅 얘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들어왔죠. 뒤늦게 이제 제일 펀드가 많이 팔렸던 게 2006, 7년도 많이 팔렸죠.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박살이 났고 이제 모 증권사에 그때 뭐 펀드를 되게 많이 파는 증권사 그 대표님은 아직도 이걸 먹고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었죠. 근데 뭐 그때 가지고 있었던 분들 지금 나중에 올라왔겠지만 물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을 지금부터 지수가 막 3배씩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결국은 지금부터는 이제 가치주의 시기가 왔다. 진짜 안 올라가지만 눌려 있었던 기업들, 꾸준히 기업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터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실적 장세가 온다. 유동성 장세 이제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데 그 과도기적 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마치 실적 장세가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데 아니다. 실적 장세 이제 올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가 얘기했었거든요. 오죠. 요즘에 슬슬 가치주의 얘기 나오죠. 실적 집중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뭐 한 번 더 뭐 빠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2150 정도. 맞아요. 그러면은 한 10% 15% 되는 거고. 근데 위로는 분명 언젠가는 3,000 넘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게 지금 사도 그러면은 그거는 훨씬 위가 더 뚫려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 대비해서 제가 예전에 이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올 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밀린 게 몇 번이나 봤더니 몇 번 있더라고요. 봤더니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나와요.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미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지수를 10% 밀면요. 종목은 20, 30%를 밉니다. 곱하기 한 2에서 한 3정도만 맞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가시면 돼요. 네,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고 예전에 대세 상승장 지수가 3배씩 올랐을 때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고점 대비해서 10%씩 밀었구나. 10% 민 경우도 있고 20% 민 경우도 있어요. 20% 최근에 20% 밀었잖아요. 사람 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승장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랑 이제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6개월에 한 번씩. 네. 대표님 그 IT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좋다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요번에는 좀 특정 지어가지고 기업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네이버 카카오 있잖아요. 또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50% 이상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네이버 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좋아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전 네이버는 오케이, 카카오는 모르겠다. 카카오는 나 배은망덕해서라도 카카오는 소개 멘트 못하겠다. 왜냐면은 못할 짓 했잖아요. 주요 기업들 다 물적 보내서 다 내보내고 산화시켜가지고 막 했는데 저는 오히려 네이버는 괜찮다고 봐요. 네이버는 또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또 다른 산업을 또 추가적으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이버는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네이버 괜찮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4, 5년 전에 카카오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 핵심 계열사가 다 안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다 내보내고 나서 물론 지분법 이익으로 가져오는 수익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지주회사 같은 느낌으로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카카오의 지주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적을 잘 내는 계열사에 투자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사실 저는. 근데 사실 카카오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수 뭐 반등이 좋은 거랑은 달리 지금 오히려 반등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다 반등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는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관심은 좀 없는데
뭐 카카오 네이버를 모르신다면 뭐 저희 부모님이 모르신다면 저는 당연히 네이버 사셔야죠. 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을 거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카카오의 그런 문제점들을 네. 이번에 많이 느끼셔가지고 네. 네이버를 좀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많이 빠져서 그런 건가? 네. 이렇게 막 5% 6%씩 또 올랐다가 1% 2% 빠지고 막 네. 그러더라고. 카카오도 계속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좀 바닥권에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정도지 네. 그게 막 이렇게 네이버만큼 미래 성장성을 갖고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장성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에 있는 그 임원들이 잘 해야죠. 네. 성장성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쭉쭉 어떻게 발전시키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뭔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뭐 시장을 점유하면서 오히려 독과점 논란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제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를 되게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더 시기에 물론 반등은 할 거예요. 너무 과하게 밀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카카오와 회사는 괜찮아요. 좋은 기업이고 대신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액션들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액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낮게 주는 게 아니고 점수를 안 주죠. 저는 못 주겠다. 그냥 NA로 해버리는 거죠.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하다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카카오에 대한 뷰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계열사 핵심 계열사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단에서 한 2,800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네. 하고까지 나온다고 하면 네. 네이버도 큰 주식이니까 그쵸. 얘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이버는 일단 밀린 거 다 올라가야죠.